지난해에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나균아는 여전히 준수한 선발 투수의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제구력과 변화구는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올해 나균아를 불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롯데는 지난 7년 동안 가을 야구에 실패하며 깊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비밀번호로 불렸던 888-8577 시절, 2001에서 2007, 과 같은 악몽은 올해만큼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우승청부사 김태형 감독을 영입했다. 3년 안에 우승한다는 그의 당찬 포부는 물론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과 우승 3회의 업적을 가진 명장이 2번 연속 가을 야구를 놓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올 시즌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롯데는 지난해 전준우에 이어 김원중, 구승민까지 FA를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고 김진욱의 군입대도 연기했다. 말 그대로 윈나우 전략에 전념하고 있다. 육성은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코치진의 기대를 걸고 있다. 트레이드로 영입된 손호영이 팀 내 홈런 1위, 18개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고 고승민, 나승엽, 윤동희, 황성빈 등 유망주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비록 외부 FA 영입은 없었지만 조원우 수석 코치와 김상진 투수 코치를 새로 영입해 육성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 팀 타율과 오패스, 출루율 장타율, 2위를 기록한 타선의 힘은 올해도 믿음직스럽다. 타격과 포수는 내가 잘 안다고 자부하는 김태형 감독의 원포인트 레슨도 타자들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팀 평균 자책점 9위, 5.36로 하락한 불펜의 재건이다. 선발진은 반즈 데이비슨 박세용으로 이어지는 3선발 체제가 견고하다. 데이비스는 지난해 최다 경기, 32경기와 최다 이닝, 196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던 윌커슨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박세용은 지난해 평균 자책점 4.78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후반기에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시즌 이닝 3위, 173 3분의 1이닝로 마감했다. 그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두 외국인 투수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박세용을 2선발로 올려 선발진 스타일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4선발 후보로는 김진욱이 유력하다. 지난해 그는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다운 가능성을 드러내며 구위와 제구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매 경기 기복 없이 5, 6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5선발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 초기에는 김진욱과 나균안이 하위 선발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해 김태형 감독은 나균안을 4선발로 기용하며 5선발 자리에 김진욱을 실험하려 했다. 나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김진욱의 성장은 어느 정도 그 공백을 메워줬다.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김진욱의 투구가 기대에 부응한다면 나균안을 5선발로 두기보단 짧고 자주 투입되는 불펜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 야구는 우천이 잦고 매주 휴식일이 있어 미국처럼 정해진 로테이션이 일주일 내내 원활히 유지되긴 어렵다. 이런 이유로 5선발은 불펜 역할을 겸하거나 필요에 따라 2군에서 호출되기도 한다. 지난해 롯데 불펜의 부진은 질적인 문제보다는 양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갑작스러운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김상수, 한현희 등 몇몇 투수에게 과부하가 쏠렸고 이는 하반기 불펜의 동반 붕괴로 이어졌다. 올해 역시 불펜이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구승민, 김상수, 한현희 등 베테랑 비중이 높은데 부상에서 복귀하는 최준용과 트레이드로 영입한 정철원의 활약 여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나균안을 불펜으로 돌려 안정감을 확보하고 선발 한 자리는 스프링 캠프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5선발 후보로는 부상에서 복귀하는 심재민, 유망주 이민석, 그리고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낸 박진 등이 있다. 박준우와 이병준 같은 퓨처스 유망주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심재민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지만
건강이 변수다. 좌완 중심의 선발진 자체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완이든 좌완이든 우선 중요한 건 성적이며 반즈 데이빗은 김진욱, 심재민의 투구 스타일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결국 마운드 위에서 보여줄 기량에 달려있다. 구설수로 얼룩졌던 2024년, 더는 면죄부가 없다. 이 남자가 2025년 롯데 마운드의 열쇠를 쥐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환의 2024년은 각종 논란으로 가득 찼다. 1년의 시간을 선수와 팀 모두 헛되이 흘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롯데 마운드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하며 선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나균환. 2017년 대형 포수 유망주로 입단했지만 주전 포수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며 성장세가 멈췄다. 결국 그는 2020년 투수 전향을 시작,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수 커리어를 이어갔다. 2023년까지 그의 투수로서의 성장은 성공적이었다. 2021년에는 1군 23경기, 7선발, 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42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39경기, 13선발, 에서 3승 8패 2홀드 평균 자책점 3.98을 기록하며 스윙맨이자 전천후 투수로 활약했다. 2023년에는 4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5경기 4승 평균 자책점 1.34, 퀄리티 스타트 4회를 기록하며 선발 투수로 도약했다. 이후 팔꿈치와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완주는 어려웠지만 23경기 6승 8패 평균 자책점 3.80을 남겼다. 시즌 초반의 임팩트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뽑혀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문제까지 해결했다. 투수로서의 그의 성장을 방해할 요소는 없어 보였다. 일찌감치 4선발로 낙점받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가 발생했다. 스프링 캠프 기간 내내 개인사 문제로 팀 내외가 혼란스러웠다. 논란은 사생활을 넘어 끊임없이 불거졌다. 김태형 감독은 논란 속에서도 그를 전력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균환은 2023년의 기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특유의 과감한 투구가 사라졌고 5월까지 11경기에서 1승 7패 평균 자책점 8.27에 그쳤다. 9이닝당 볼넷이 5.69개에 달했다. 2군에서 재정비 후 복구했지만 여전히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논란이 터졌다. 나균환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다. 6월 25일 사직 기아전 선발 등판을 앞두고 전날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고 김태형 감독과 구단도 이를 인지했지만 규정상 선발 교체는 불가능해 그대로 등판시켰다. 결과는 참혹했다. 1, 3분의 2이닝 동안 7피안타, 1피 홈런, 6볼넷 이탈 3진 8실점으로 무너졌다. 마운드를 내려오는 그에게 팬들은 격려되신 것엔 야유를 보냈다. 구단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30경기 출장 정지와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선수로서 성실의 의무와 구단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구단은 팀 기강을 세우기 위해 나균환 사건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는 30경기 출장 정지가 끝난 후 9월 1일 확장 엔트리 때 1군에 복귀했다. 보직은 불펜이었다. 복귀 전이었던 잠실 두산전에서는 이닝 1피안타 사탈 3진 무실점 역투로 연장 혈투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시즌 초반과 같은 임팩트를 보이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12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5.84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올해 4승 7패, 평균 자책점 8.51이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보였다. 경기 외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선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했던 상황이었다. 경기 외의 문제를 필드로 가져와서는 안 되었지만 그 영향은 피할 수 없었다.
올해 논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롯데는 나균안에게 여전히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선발과 불펜 모두 활용 가능한 투수이기 때문이다. 선발로 경쟁하더라도 이후 불펜에서 전환해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투수는 드물다. 110의 경기 중 선발 57경기, 구원 54경기로 거의 반반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했다. 찰리 반즈, 터커 데이비슨